있습니다. 예. 어쨌든 빠듯한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예, 그리고 또 모자라는 거 이제 추경에 이렇게 뭐 넣고 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경 6페이지에 보면 그 노인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 예, 예. 여기 지금 32억이 정액이 돼서 올라온 거죠? 예. 요게 일자리 개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돈 사업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얼마 전부터 급여가 조금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 원인입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이 국비가 6페이지입니다. 이게 예. 당초 예산이 네. 당초에 이제 간이시가 내려와가지고 네. 200억 8억 6,605만 원이 당초에 내려왔었는데 네. 추가로 이제 확정 내시가 32억이 더 추가돼서 내려와가지고 240억 되는 바람에 국비도 늘어가 16억이 이게 50대 50 매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2도 그거는 사이. 예. 50도 50으로. 그러면 뭐 사업량이 늘었다거나 지금 이런 게 아니고. 사업량은 한 1,700개 사업량도 조금 늘었어요. 어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어요? 1,700개. 1,700개가 늘었고. 네, 1,700개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까 혹시? 급여는 갖고요. 지금 현재 얼마죠? 한 달에 27만 얼마? 20만 원씩 해서 7개월. 한 달에 20만 원씩. 20만 원 해서 7개월입니다. 네? 20만 원 곱하기 7개월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7개월? 예. 아, 이 급여가 매달 20만 원이 조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그대로. 공공분야는 하루에 3시간에 6시간이고 월 20시간에 42시간이고 촬영 운영하고 금액은 월 20만 원 해서 7개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돈 사업이다, 그렇죠? 예, 용돈 일자리 사업인데. 이제.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도 제가 계속 건의를 드렸지만은 예. 물론 이건 이제 우리 국가 방침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지금 이 용돈 사업 말고 정말 화이트 칼라 노인들을 위한 예. 어떤 보조 인력 같은 행정 보조 인력 같은 그런 일자리 사업을 좀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인 어떤 자원으로도 활용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노인들에게도 일다운 좀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도 하고 우리 시책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 말씀은 이제 이런 하루에 월해가 한 20만 원 되고 용돈밖에 안 되는데 조금 네네. 이렇게 지식이나 이제 인텔리 같은 쪽에 좀 높이 가지고 하라 그런 일자를 만들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여도 급여지만 예. 이 용돈 사업의 내용이 일자리 그러니까 일의 내용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길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하찮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가진 어떤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일자리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용돈 사업의 시작이 서울 강화문 거리에 길에 껌 뜨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가진 어떤 지적인 능력도 있는데 그런 쪽에만 계속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어떤 일자리 발굴을 하자라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공공 분야하고 민간 분야는 아마 아까처럼 20만 원 요래는 안 돼도 시장형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한 130에서 150 정도 그런 게 있고 인력 파견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좀 건의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민간도 민간이지만 공공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분들이 예를 들면 노인 통역 서비스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급여가 어떤 운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분들이 자기가 어떤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그런 어떤 자원을 우리가 방치하지 않고 유기하지 않고 정말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여도 급여지만 좀 창의적인 일자리를 좀 발굴을 하자. 무슨 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 뭘 하든 용돈 일자리 그것만 하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 기왕이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벌써 예상 규모가 23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또 그걸 발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노인들의 우리가 흔히 베이비부머 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노인들이 가진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만큼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일자리 발굴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기능 보강 지원으로 추경해 보면 12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양시설 기능 보강은 예. 복지부에서 12억이 올라와 있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뭐 결산 때 뭐 잠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두 개 노인 요양시설에 그 기능 보강을 해주는 겁니까? 6억 얼마고 5억 얼마? 반납해가지고 그겁니까? 새로 네. 두 군데가 네. 뭐 주위에 2010년도 사업을 내놓은 게 두 군데가 이제 네. 그 민은 있고 네. 이래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그 주민들 인근에 반대를 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두 군데 포기했습니다. 그 네. 포기한 돈을 반납을 안 하고 다시 이제 지난해 해가지고 다른 그 기관에 안 주고 네. 다른 기관에다 두 개 준 몇 개 기관에 줍니까? 두 개 기관. 두 개 기관. 두 개 이게 기관에 두 개 반납한 기관? 것을 두 개 기관에 반납. 아,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돈을 네네. 그대로 읽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건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우리가 2010년도에 제가 건의를 해서, 네. 그 2010년도에 그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그 장애 노인 있지 않습니까? 예. 노화로 인해서 장애가 된 분들 말고, 장애로 살다가 다시 어떤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특화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노인 요양시설을 새로이 만들기가 어렵다면 기왕의 지역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중에 이런 특화된 서비스,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요양시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신청을 받던 그리고 그 노인 요양시설이 이런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든 아니면은 그 운영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력 배치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걸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식의 결론도 나오고 지난해에 그 우리 업무 보고 때도 국장님께서도 그 결과를 보고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요 추경에 보면은 이 12억이 물론 뭐 두 개 기관이 반납을 해서 10억이 남아서 또 두 개 기관에 뭐 준다. 그게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지 방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장애 노인을 위한 그 요양시설 기능 보강 내지는 어떤 그 시설 보강 뭐 설치 이런 쪽으로 배정할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수요 조사를 네네 했습니다. 복지 개발 한 거는 의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능 전환을 해서 희망 시설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건공단에서 네. 노인 유치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노인 네. 이거 우리 보험공단에서 네. 노인 유치 인원에 따라 가지고 노인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네. 그래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요 인원이 적을 경우에 그 요양시설에 네. 보험공단에서 주는 그렇지. 그 운영비 지원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인 요양시설에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 뭐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계층을 그 장애 노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장애 노인들이 거기서 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변경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운영에도 지장이 없고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네. 경우가 됐는데 이런 법인에 좀 우리 저희 설득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설득하는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 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시도를 해보신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2010년도부터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그 현장의 어떤 예들을 들어가면서 분명히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수요가 있으면은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전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이 연구 용역을 했고 그 연구 용역의 결과 수요조사 결과도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로 나왔거든요. 예, 나오면서 그게 또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별개 어떤 시설을 만들기가 지금 당장 어려우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찾자. 그것도 바람직하겠다. 이 정도까지 대안 제시가 됐으면 제 생각에는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노인들도 그걸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장애노인들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각장애 노인, 일반 노인, 네. 아니, 그럴 거가 아니십니다. 그 일반 노인들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다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시각장애 노인이 만약에 같이 있으면 시각장애 노인도 어렵지만은 일반 노인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분들 여러 가지로 연령상도 그렇고 어떤 그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어떤 그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나 그 정신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일반 노인요양시설에는 절대로 입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다 집에 그냥 가정에 방치가 되거든요. 노인이 되고 보니까 또 독거까지 돼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한두 개만 한두 개 중에 그 한 개 중에서도 몇 개 층만 이렇게 그 장애 노인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인력을 배치해주면 그런 분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불행하게 혼자 방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렇게 12억이나 되는 돈이 사업이 반납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지를 전혀 갖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섭섭합니다. 전혀 가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그 노인시설협회장 우리 주윤숙 회장님한테 전번에 우리 그 간담회 시도 우리 관내에 그런 희망시설이 있는지 또 이런 시설장 회의 때 한번 이렇게 공유도 하고 했는데 한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의원님 말씀대로 뭐 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전청이 안 되고 또 그런 시설이 안 되고 하지만 몇 개 시설이라도 그 몇 개 층, 한두 개 층이라도 그 특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노인 요양시설은 특별한 어떤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분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장으로서는 또 어떻게 큰 뭐 좋은 메리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 없습니다. 그런 거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이 그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요. 줘야 된다고 네네. 그래서 이건 뭐 그 요양시설 협회장님하고만 상의를 하실 게 아니고 그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뭐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 하든 시범 사업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벌써 저는 2년을 기다렸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못 돼서 우리 12년도에는 도저히 이게 이제 어디 생겨날 희망이 없습니다. 13년 본 예산에는 반영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6월 1,400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이게 아마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또 아마 국비가 돼야 되는 복지부에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에서 시범 사업으로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다 계속 이걸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그때 이제 노인요양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노인요양 사업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산에서
타 시도보다 선구적으로 이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올리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금액이 많고 또 국비 지침에 이제 50도 50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네네. 복지부 건의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꼭 국비 매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건 기능 보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금액이 보면 뭐 기본이 15억 뭐 이런 20억 되니까 하나 지을 때 그렇죠. 하나 지을 때 그렇죠. 이제 개수하면 좀 차이 나지만 예. 그래도 국비를 한 50%에 주면하면 좀 국장님 저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요. 예. 그리고 좀 지금보다는 아주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2013년도 예산안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 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해에 그러니까 11년도죠. 예, 11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비대보급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은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부산시를 자랑을 합니다. 예. 예. 자랑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업을 해보시니까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큰 문제점이 우리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이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용변을 봐야 하는 그런 주택 구조에 살고 있더라. 예. 그래서 비대 설치가 불가능한 예. 그런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국장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뇌성마비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전신경련이 일어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분들이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능할까요? 예. 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보급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의 주택 환경, 주거 환경을 이제 확실히 알았고, 예. 그래서 이제 주택 개조 지원까지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현실 파악이 됐는데, 근데 뭐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좀 확보한 게 있다고요? 주택 환경 개조 사업으로, 개선 사업으로.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안 계십니까? 예. 출장 가셨죠? 예. 서울의 장애인 개발원에서 예. 어느 기업하고 연결을 해서 2억 정도, 예. 예, 중증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 예. 예, 그 예산을 확보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물론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우리 그야말로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 하는 이 화장실 개조에 예. 좀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해 네네.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해가지고 관내 그래도 한 집에 많지는 60만 원씩 해서 100가구를 해가지고 네. 6천만 원 해가지고 정말로 이게 좋은데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또 불편한 걸 해소한 것 같습니다. 네. 1차로 해서 했지만 앞으로 이런데도 하여튼 네네. 또 저쪽에 주거 환경 것도 그런 기금이가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발을 네. 이익받은 그런 것도 하여튼 네. 이런데 제일 필요한 부분에 그래 네. 적합하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개발원에서 받은 2억이 예. 부족하다면 예.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보태서라도 예. 예, 이분들한테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좀 편안하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예, 예. 좀 해결이 돼야 안 되겠. 너무 인간적으로 참 정말 이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다 우리 복지건강국에 사는 사업들은 다 긴급한 일들이 예, 많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더 절실하게 생각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정신보건센터 예. 운영. 요거 우리 열린 상담센터 우리 시청 청산에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 가족들 대상으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예. 이거 타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사시도는 저희들 미래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우리 과로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우리 시민의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지에도 이런 부분들 참 필요한 부분들을 정말 잘
시행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공무원의 건강을 걱정해야 됩니다. 저도. 예. 이거 첫날 개소식 하는 날 제가 1번으로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담 받아보니까 뭐 선을 끄고 이쪽에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판정까지 내줄 때는 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지금 우리 의무실 옆에다가 따로 방을 만들어가 들어간 출입구도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네네. 우리 심리 상담사까지 전문가를 2명 해가지고 굉장히 그 호응도 좋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좀 시행해보고 아마 네네. 결과들을 한번 또 이렇게 그래서 시청뿐만이 아니고 구군청에도 좀 확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름 그대로 열린 상담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